BTN 불교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공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불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불교 교육학을 정립하기 위한 학술연합체 한국불교교육협의회가 지난 4월 출범을 했습니다. 교육 현장에 있어 불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대학 연구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온 흐름에서 벗어나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현장의 교사들 중심으로 주요 현안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 확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오늘 지대방에서는 한국불교교육협의회 박병기 회장님 모시고 교육 현장의 부름에 불교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그동안 안녕하셨지요? 예.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저희 BTN 불교TV 지대방 시즌3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불교교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교원대학교 박병기입니다. 저희가 불교를 교육과 특히 학교 교육과 접목시키고자 하는 뜻을 모아서 새롭게 발족한 단체인데 이렇게 BTN 불교TV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의미 있고 뜻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가 학교 교육의 현장의 어려움을 우리가 불교의 정신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점에 다가가고 또 해결해야 되나 이런 거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예. 오늘 이렇게 교수님을 모시고 또 그런 문제점들 한번 짚어보고 우리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죠. 네. 예.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들려오는 뉴스나 소식들을 보면 교사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부모들 모두가 다 각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불교계가 이 학교 안의 고통을 함께 풀어가기 위한 이 논의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출범한 이 한국불교교육협의회의 이 단체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동안 불교가 교육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왔었죠. 네. 예를 들면 부설 학교도 있고 네. 또 기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네. 이 학교 교육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네.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해왔다는 그런 그렇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스님 말씀처럼 학교 구성원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에는 고통에 심소리를 내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특히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네. 인해서 교사들의 목소리가 네.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나 교사와 함께 살아야 되는 학부모도 네. 마찬가지로 힘들고 그렇지. 근데 그런 고통의 소리에 대해서 사실 불교가 고통에 가장 잘 응답할 수 있는 종교다라는 네. 평을 받는데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아. 모임을 만들고자 했는데 생각보다도 많은 뜻깊은 단체들에서 네. 함께 해주셔요. 한국불교학회라든지 뭐 여러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라든지 네. 아니면 여러 연구소에서 정확하게는 최종적으로는 17개 단체가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그러시군요. 단체가 만들어져서 네. 저는 4월에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네. 예. 지금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말씀 안에 이 협회의 협의회의 설립의 목적과 취지가
어느 정도는 또 들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이런 취지에 공감한 국내 17개 단체가 이게 시작부터 참 여러 단체가 함께하고 계신데 이웃 종교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교육 현장의 부름에 우리 불교가 더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예. 네. 그래 기본적으로는 네. 뭐 학교나 연구소들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네. 학교 교육을 불교 교육학적 관점에서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네. 이제 그 우연치 않게도 이제 동국대학교에 네. 최근에 불교 교육 연구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총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소장님이 동국대 교육학과의 장환영 교수님이신데 네. 그분이 이제 저희 단체 수석 부회장으로 네.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학교를 불교 교육학적 관점에서 좀 분석하고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자. 네. 이제 거기에 일차적인 관심들이 모아졌는데 그러셨군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학문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네. 학교 자체에 초점을 맞추자. 그렇죠. 특히 네. 교사들이 내고 있는 고통스러운 소리들 네. 또 아우성들 이런 것들이 네.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예. 그리고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런데 그런 네. 고통의 소리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학문적인 그 논의와 함께 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도 좀 함께 찾아보자. 네. 거기에 뜻이 모인 것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저나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받던 네. 교육의 현장, 또 교사들의 위치, 그런 문화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 네,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이 교사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고 예.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하는 그런 문화도 많이 달라졌고 옛날처럼 대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예, 예. 그러니 이런 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가 불교 사상으로 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많이 연구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단체에 우리 교수님께서 초대 회장 소임을 맡으셨어요. 예, 쉬운 일은 아니실 텐데 예. 특별히 강조하시고 싶은 이 협의체 운영 철학이 있으실까요? 네. 예. 저는 계속 학문적인 학자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네.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한 네. 특히 교육 과정, 교과 교육 이런 쪽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인성 교육이나 시민 교육의 전문가로 분류되는 네. 그런 사람인데 중간에 불교와 인연이 닿아가지고 네. 불교의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네. 그런 문제,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니까 새로운 관점들이 보이고 네. 또 그것이 단순히 학문적으로 어떤 것을 교육 현상을 학교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네. 구체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고통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네. 제시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협의회를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가장 중심에 두었던 것은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이론과 학교 현장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와 사회를 잇는 이 불교 교육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당장 올해부터 여름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학교 현장의 중심인 이 교사들을 만날 계획이시라고요? 예, 예. 네. 저희가 이제 계획을 확정했는데 네. 7월 29일, 30일 1박 네. 2일 동안 네.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네. 첫 번째 교사 연수를 일단은 30분 정도 네. 교사를 모시고 함께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 불교계 종립학교 외에
다른 학교에서도 이렇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아, 그 꼭 그렇군요. 제한하지 않고 네. 학교도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네. 어떤 교사든지 원하는 네.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교사들을 30명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안에 구체적인 그 명상 프로그램도 갖고 있어가지고 네, 그 이상을 좀 넘어서면 네, 조금 그런 구체적인 그 명상을 하는데 이런 데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아, 네. 저희들이 자칫하면 또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그렇지요.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은 30명 정도로 처음 시작을 해보고 네. 여기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찾은 다음에 네.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아주 좋습니다. 프로그램 잘 준비하셔가지고 예. 이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께서 좋은 그 느낌을 받으시고 또 교육 현장에서 내가 교사로서 어떻게 자리해야 할 것인가 이런 안도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면 좋겠다 그런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연수에서 도출된 교사들의 의견은 또 이 후반기에는 동계 학술 대회 주제로 이어진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학술 단체에서 네. 세미나를 기획할 때는 네. 대체로 이제 그 임원진이나 기타 이런 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네. 그 주제를 잡아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그렇죠.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네.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름에 30분의 선생님들과 만나서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네. 거기서 특히 불교교육학을 하는 우리 같은 학자들에게 어떤 요구가 있는지 네. 무엇을 좀 해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네. 그런 말씀들을 들어가지고 그걸 충분히 녹여내는 주제를 잡아서 네. 실천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반기에 네. 학술 세미나를 해보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연수, 네. 한 번은 그것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학술 세미나 아. 그렇게 출발점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제 교육의 세 주체 모두가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의 위기를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와 문화의 변화가 얽힌 아주 복합적인 그런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 네, 우리 교수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시대가 이제 개인, 우리 시대의 인간상은 개인이거든요. 네. 고립되고 독립된 개인을 네. 중시하는 시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흔히 이제 그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만일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뭐 나쁜 시도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제 쉽게 그렇게 규정해 버리는 네. 시대지요. 근데 네. 사실 그 배경을 따져보면 그 에밀 듀르갱이라는 사회학자가 네. 자살 현상을 분석하면서 네. 자살은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사회적 현상이다. 네. 그 자살로 몰고 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봐야만 네. 그 개인의 자살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다. 맞습니다. 벌써 100여 년 전에 프랑스에서 그 얘기를 그때 아마 자살률이 높아졌던 모양입니다. 네. 그 시기에.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면 그게 그 개개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그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우리 사회가 그런 선생님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네. 그런 가운데서 뭐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네. 자유를 아주 타는 목만으로 네. 외쳤고 네. 그리고 이제 민주화를 이룬 다음에는 각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주면서 네. 그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어주는 것. 네. 그게 어른들의 역할이다. 네. 이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런 기회를 많이 주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자기 얘기가 잘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네. 못 참고 그렇죠.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이 돼 있으니까 네. 학교에 가서 못 참고 그냥 불만을 네. 얘기하고 예. 그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바로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네. 특히 지금 선생님들이 무서워하는 게 국민신문고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그냥 넣으면 네.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고통들이 이제 선생님들에게 오고 네. 선생님이 고통스러우면 그 반의 학생들이 고통스럽고 네. 사실 학부모에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네. 네.
참 그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인 문제로 예. 네. 예.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네. 그리고 현대 교육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가치에 치우쳐 있다는 점 또한 예. 우리가 문제로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데 네. 그 어떤 시대마다 그 시대의 인간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시대의 인간상을 상징하는 것은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하는 네. 경제적 인간이거든요. 네. 자신의 이익을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네. 능력, 역량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가 굳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인간상은 허구적 인간상이기도 하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거든요. 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건 그러니까 인간이 이기적이기는 하지만 네. 이기적이기만 하는 존재는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네. 인간관 자체가 조금 그것만 고집해버리면 그건 네. 틀린 주장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전부터 그 새로운 인간상으로 네. 호모 인드라네티우스라는 인간상을 네. 제안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기본적으로 인드라망처럼 네. 긴밀하게 연기적 관계망 속에서만 네. 살 수 있는 존재. 그렇습니다. 그런 새로운 인간상이 대두돼야 된다. 네. 그렇게 그런 인간상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네. 교육 문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네.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그래도 비교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제시한 네. 인간관이 네. 비교적 공감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 기계 문명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인드라망이라는 게 옛날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인드라망이라고 생각되고 또 내가 존재하는 사회 단체,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속에서 인드라망, 크게는 나라 안에서 인드라망. 예. 근데 요즘은 모바일 하나면 온 세계가 인드라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 예. 2500 지금 우리가 부처님 가신 지가 2570년이잖아요. 예. 2570년 전에 부처님은 이미 우리는 이 인드라망 속에 하나의 점으로 존재하는 거 다 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 이 지금 현대 사회가 다 증명하고 있다. 우리 교수님의 그런 이론이 앞으로 점점 더 확산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그 호모 인도레투스라는 책을 네. 저희 제자들과 함께 지금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좀 더 그러시군요. 확산시켜 보려고 네. 노력하게 스님도 좀 관심 가져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교사는 과중한 책임 예. 그리고 감정 노동에 시달리잖아요. 예. 자기가 한 클래스를 책임지고 있으면 본인은 한 사람이지만 이 감정을 내가 맡고 있는 학생이 20명이다 그러면 20분의 1로 쪼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감정 노동에 시달릴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학생들은 요즘 얼마나 경쟁 사회입니까? 예. 우리 예. 교육이 예. 너무 경쟁을 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 우리는 수미양가로 채점을 했잖아요. 예. 네.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 예. 채점을 네. 못하게 해놨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래서 하대요. 사교육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예. 근데 결국은 우리가 1등부터 100등까지라면 또 이 등급을 매기려면 또 점수를 따져야 되고, 예. 이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은 그러다 보니까 경쟁 속에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또 불안에 시달리면서 방향성을 잃는 부분도 있고, 예. 또 학부모는 그런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압박감이 있지 않을까. 예. 이 아이가 이렇게 불안해하면 과연 대학은 갈 수 있을까?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로 제대로 좋은 회사로 취직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또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주 복합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고통이 서로를 향해서 표출되면서 또 악순환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교육 현장에 계신 우리 교수님이 바라보는 이런 문제점들
좀 말씀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예. 우리가 뭐 자본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으니까 경쟁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죠. 네. 근데 우리 사회 문제는 경쟁을 불필요하게 확대해가지고 네. 유치원 아이들로부터 막 시키고 그러니까 저 집 아이가 하니까 우리 집 아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이런 불필요한 경쟁으로 애들을 그러니까 내모는 것이거든요. 네. 그건 정말 나쁜 짓인 거죠. 그렇죠. 부모들이 네. 아이들한테 그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네. 또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말들은 소문이 들려오면 또 두려움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저 집에 아이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영어 유치원 안 보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싶고. 네. 이거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있는 그대로 좀 정확하게 보고 네. 제가 교육부 담당자들이나 그런 분들과 얘기할 때도 네.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의 자녀들 교육을 얘기할 때 하는 그 말을 본인들 자녀에 관한 얘기에도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 네. 그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네. 자기만 영어 유치원 보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문제들이 좀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회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여실직연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그게 네. 초전법문경부터 나오더라고요. 네. 여실직연이. 그러니까 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라. 네. 그렇게 경쟁을 시켜서 이른바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래도 그 아이가 꼭 잘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거든요. 네. 현실이고 그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실을 볼 수 있으면 이제 그렇게까지 불필요한 경쟁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는 동기가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되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한 30년 정도의 그 기간을 갖고 네. 그 사람들이 어떤 아이들이 평생 행복하게 사는가를 연구한 결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성적도 아니고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도 아니라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네.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어떤 것에 실패했을 때 그걸 감내하고 감당해내는 능력이 네. 성공을 좌우하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이미 과학적으로 설명이 끝났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네. 계속 그렇게 아이들을 불필요한 과다한 경쟁으로 몰아붙여서 그렇습니다. 힘들게 하고 네.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네. 그런 맞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아이들한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학부형들 교육이 먼저 좀 되어야 되지 예, 않을까. 학부형들이 여실직연 할 줄 아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갖고 살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안을 드리면서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고 이후에 그렇게 됐기도 하겠지만 축구는 금지, 수학여행은 취소, 또 운동회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학교 현장 체험 활동도 또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학부모 민원과 고소 고발 부담이 커지면서 또 행사 운영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현장의 분위기들이 그런데요. 안전히 아이들의 활동을 멈추게 할 이유가 아니라 또 더 잘 뛰게 하기 위한 조건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말씀을 간략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 장관 간담회가 그 대통령께서 구더기 못 써서 장 못 담그냐, 안전 관련 민원이 있다고 어떻게 그 중요한 체험학습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우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특히 이제 교사들이 지금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장 큰 게 그 몇 년 전에 그 강원도 한 초등학교에서 속초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그때 이제 불행히도 그 내린 상태에서 그 관광버스가 뒤로 후진하면서 아이를 치어가지고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인솔교사가 형을 받았어요. 실형을. 금고형을 받아가지고 교직을 그만둬야 될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의 선생님들이 막 그게 난리를 치니까 이제 다행히 2심에서는 죄가 있기는 하지만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해서 일단은 이제 교직 그 자체는 유지하는 걸로 되긴 됐는데 이제 그건 그런 대로 해결됐는데 지금 또 유치원 학생 하나가 저 목포 앞바다 쪽에서 어떻게 그냥 잘못된 걸 해가지고 바다로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익사한 걸로
발견된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유치원 교사도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네. 사실은, 물론 그 아이를 이런 입장에서는 정말 비통하고 그렇죠. 상상하기도 어려운 네. 일이죠. 네. 근데 그 체험학습에 갔을 때 교사가 어디까지 해야 그런 그러니까요. 사고를 100%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느냐. 네.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체험학습을 이제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교사들은. 네. 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날 그 초등교사 노조 위원장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네. 그걸 해결해 주라. 그럼 우리가 알아서 간다. 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우리한테 가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네. 강하게 주장했고 저는 네. 그 주장에 상당 부분 공감했습니다. 네. 실제로. 예,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면서 네. 사실 교육과정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는 체험학습은 정말 중요한 교육 활동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네. 것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다했으면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법적인 장치라든지 분위기를 네.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또 우리가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있다면 어떻게 교육을 잘 시켜야 가정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교육에 좀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한국불교교육협의회 초대 회장이신 우리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 시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열심히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또 이야기가 또 무거운 이야기도 있고 이런데 교육의 현장이 이제 이게 현실이니까 예, 우리가 현실을 바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 교수님께서 여실직연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간을 들으시는 우리 불자님들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여실직연을 해야 될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실직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그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 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편견에 의해서 우리가 자라나기도 했고 네. 자기가 자라는 배경 네.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교육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해지면서 이제 네.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형성돼 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초전법문경에서도 여실직연을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저는 그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일이 그만큼 힘들다.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 번쯤 되돌아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네. 그 나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또 세계와 연결돼 있고 네. 또 자연 우주와도 연결돼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될 수 있겠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인간이 호모 이코노쿠스가 아니라 네. 자신의 이익이나 철저하게 따지고 계산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중생들과 긴밀히 얽혀 있을 때라야 비로소 제대로 존재할 수 있는 네. 그런 존재자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자신을 여실직연할 줄 알고 예. 자신을 여실직연하게 되면 내 아이에 대해서도 여실직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아이에게 압박이라든지 강압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한국 근대불교 사상가인 사상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석전 정호 스님의 이 교육관을 재조명하면서 오늘의 교육 현실 속에서 또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 석전 정호 스님은 그
성명으로는 박한영 스님으로 네, 많이 알려지신 박한영 분이죠. 스님이십니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불교 교육의 근대 불교 교육의 선구자시고 네. 상징 그 자체신데 네. 따져보니까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의 상황 속에서 그 네. 식민지 상황 속에서 사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특히 이제 강사에 네. 초점을 맞추고 사셨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식민지 상황으로 불교도 어렵고 뭐 기타 우리나라도 어렵고 네. 그랬을 때 그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걸 깨쳐갈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네. 불교 강사다. 네. 불교 강사가 제대로 현실을 보고 자신을 보고 네. 분명히 서야 바로 서야만 그나마 우리나라의 이 엄혹한 상황 속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그런데 현재의 불교 강사들은 내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서 뭐 네. 여러 가지 게으르고 뭐 공부도 네. 안 하고 네. 경전도 안 보고 막 이런 말씀 하신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네. 그 강사에 나도 포함된다 이렇게 그렇게 스스로를 비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점이 그러셨군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교육대학에 있다가 교원대학으로 옮겨와서 주로 교사들과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상황을 좀 사실 학교에 계신 교사들이 상당히 교육 수준도 높고 그렇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지식인들입니다. 네, 대체로 맞습니다. 웬만하면 뭐 석사, 박사도 있고 막 네, 그런 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중심이 돼서 네. 특히 학교 교육의 이 문제점들을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네. 그런 데서는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그것을 해결할 힘이 있는 주체가 네. 교사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한영 스님의 그런 가르침을 네. 지금 우리가 되새겨서 네. 특히 우리 한국이 100여 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커지고 뭐 네. 대단해졌잖아요. 많이 실제로 발전했죠. 예, 감당하기 네. 힘들 정도로 어떤 때는 그렇죠. 대단해지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네. 불행해하는지 네. 그러니까 이 현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서 네. 그걸 좀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주체로서 좀 네. 교사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특히 불교가 네. 불교 스님들이 다 교사들이시잖아요. 한편으로. 네. 그러니까 스님들을 비롯해서 불교에서도 좀 그런 문제에 적극적인 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네. 겁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불교 원전을 공부하시면서 예. 이 가장 큰 울림이 된 이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 있으실까요? 네. 예, 예. 뭐, 저는 불교를 좀 늦게 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박사 학위를 받고 네. 교수가 된 다음에 이제 우리 전통 공부를 좀 시작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망설이던 중에 예. 그 가산 지광 큰 스님이 네. 그 불교 원전 전문학님 3학원이라는 5년제 과정을 만드셨어요. 네, 그러셨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지광 스님을 지도 교수로 모셨었는데 네. 저한테 꼭 읽어서 이렇게 졸업 논문으로 이걸 주제로 쓰라고 주셨던 게 네. 원효 스님의 보살계본 지법요기였습니다. 네. 근데 그걸 쭉 읽다가 탁 걸렸던 것이 그분이 자찬 회타계를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그때는 안 다가왔습니다. 네. 왜 자찬 회타계를 이렇게 강조하시지? 네. 그 많은 계율이 있고 네. 여러 계율들이 있는데 그 보살계본 지법요기에서는 자찬 회타계가 중심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아까 그 석전 정호 스님 말씀하실 때도 네. 남을 비판하기는 쉬운데 네. 자신은 제외시키고 예외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요. 실제로 나도 거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힘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나는 좋은 강사인데 니들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네. 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도 늘 자찬 회타계를 새기면서 네. 이 모든 문제에 나도 책임이 있고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부터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말할 자격도 없다. 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동업중생이라고 하고 공업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시대에 일어나는 거는 나에게도 n분의 1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딱 가슴에 새기고 교육 현장에서 임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 협회 회장까지 맡게 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적절하게 회장님으로 잘 모신 것 같은데요. 철학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말을 걸고 또 나를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좀 더 알아가고 싶은 나의 모습, 네, 우리 교수님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그 불교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큰 기대를 가졌던 게 불교 공부를 하면 마음이 잘 다스려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그래서 지금도 특히 이제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서나 뭐 강연장이나 기타 이런 데서는 이제 충분히 제 마음을 다스리면 잘 할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맞습니다. 그걸 해결해야 이게 마음 공부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 불교 공부를 횟수로는 벌써 30년이나 했는데 아주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정말 불교 공부를 한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저도 해당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씀? 그 스님이야 내가 계속 수행을 하시니까 부처님 제자가 된 지 몇 년인데 내가 이런 용심을 못 하고 있는가 이러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그 묵기왕에 주신 말씀 중에 제가 직접 모신 큰 스님은 사실 가산 직관 밖에는 없는데 참 그 설악 무산 스님도 제가 불교 평론 관련지어서 가끔 뵙고 그랬는데 그 두 분이 공통점이 그 역시 그분들도 화가 나면 화도 내시고 뭐 막 이렇게 토라지시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 실제로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도 늘 생각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항상 심지어 총무원장으로 그렇게 바쁘실 때도 총무원장 하루 일과가 끝나면 그 연구원에 당시 연구실로 돌아오셔가지고 그러시죠. 책을 계속 보시고 특히 이제 사전 그렇게. 원고를 보시고 그러셨죠. 근데 그러시다 졸기도 하셨어요. 제가 매번 봤더니 왜냐면 그 하루 일과가 총무원장 일과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책 보다니까 졸기도 하시는데 그러다가 저거 눈이 마치 빨리 이렇게 일어나시고 그랬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행자라는 게 공부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런 큰 가르침을 얻어서 지금도 마음은 잘 다스려지지 않지만 공부를 놓지 않고 있으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바람은 용심을 잘하는 거.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미 교수님은 어느 단계에 딱 계신 것 같고요. 이제 아이고, 조금만 미세한 그런 마음 작용을 잘 바라보시면 교수님께서 계획하시는 말을 다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늘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늘 체크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서로가 마음 바라보고 또 서로를 거울 삼을 줄 알면 마음 공부가 제대로 또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우리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덕담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불교와 좀 늦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큰 인연이 저한테 있었더라고요. 가산 지광 큰 스님의 유발상자가 될 수 있는 인연이었으니까 보통 인연이 아닌 것이고 마지막 상좌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짐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불교와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이 참 많이 달라졌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직도 마음 공부가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최소한 그래도 마음 공부가 잘 안 되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생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 불자라면 정말로 그 불교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토대를 두고 불교의 관점에서 자기 삶과 또 자기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이 가능할까 그런 고민을 해보신다면 정말로 훨씬 더 좋아진 삶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바쁘신 중에도 저희 BTN 불교TV 지대방
이 시즌 3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교수님께서 초대 회장님이신데 예. 우리 한국불교교육협의회 잘 좋은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좋은 세미나도 하시고 해서 예. 학생은 학생대로 학부형은 학부형대로 또 교사는 교사대로 스스로가 여실직연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최선을 다해 건강하시기 보겠습니다.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마음을 돌보는 일이 곧 교육의 시작입니다. 학교가 겪고 있는 교육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눈으로 교실의 현실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지혜와 자비라는 이 불교의 핵심 가치가 우리 아이들의 일상과 또 교실 안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어야 하는지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권순예 불자님, 배미연 불자님, 그리고 황미숙 불자 가족 여러분, 붓다의 모든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실직연 하는 불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